평온한 바다 위 세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7년 호주 휘트선데이 제도 근처에서 발견된 요트 한 척. 배는 멀쩡했고 엔진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21세기의 대표적인 유령선 이야기, 바로 카자 아이아이 요트 실종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5일 호주 퀸즐랜드주의 에얼리 해변에서는 카자 아이아이라는 이름의 12m짜리 쌍동선 요트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트의 소유주이자 선장은 56세의 데릭 배튼. 그와 함께 항해에 나선 이들은 그의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69세의 피터 턴스테드, 그리고 피터의 친형인 63세의 제임스 턴스테드였습니다. 이 세 명의 남자들은 모두 항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베테랑 선원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를 누비며 얻은 노련함은 그들에게 작은 파도나 예상치 못한 상황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얼리 해변에서 출발하여 북쪽에 위치한 퀸즐랜드의 주요 도시 타운스빌로 향하는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동안 아마도 바다 위에서의 여유와 자유를 만끽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항해 첫날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가 요트 주변을 부드럽게 감쌌고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카자 아이아이오에서 마지막으로 교신된 무전 내용 역시 그 어떤 이상 징후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통신은 정상적이었고 새 선원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불안감이나 다급함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음 날 아침 평온한 잠에서 깨어나 또 다른 항해의 하루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움은 세 남자의 마지막 목격담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자 아이아이호는 그렇게 홀로 남겨진 채 미스터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4월 18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헬리콥터 조종사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망망대해 위를 목적 없이 표류하는 요트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요트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떠다니는 모습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의 보고를 받은 호주 해양당국은 즉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정밀한 수색 끝에 4월 20일 마침내 호주 해양경찰과 구조팀이 문제의 요트 카자 아이아이오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놀랍도록 온전한 상태였으며 심각한 파손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선한 조사팀은 곧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요트 안에는 단 한 명의 선원도 없었습니다. 데릭 배튼, 피터 턴스테드, 제임스 턴스테드, 세 명의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유령선처럼 카자 아이아이오는 드넓은 바다 위를 홀로 떠다니는 살아있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조사팀은 요트 내부를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요트의 엔진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연료는 충분했습니다. 항해를 위한 GPS 장비와 컴퓨터, 심지어 노트북까지 모두 켜진 상태였습니다. 무선 장비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언제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먹다 남은 식사가 차려진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뜬 것처럼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정황은 그들이 매우 급작스러운 상황에 처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급 상황 시 필수적인 장비인 구명조끼와 구명용 조명은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요트 후미에는 젖은 수건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고 뒷좌석에는 안경과 티셔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안경과 티셔츠는 실종된 제임스 턴스테드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평범한 항해 도중이었으며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일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사팀은 요트에서 몇 가지 기묘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트의 주돛 한쪽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돛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요트의 난간에는 극소량의 피가 묻은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혈흔의 양은 매우 적었고 요트 내부에는 싸움의 흔적이나 다른 강제 진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부 침입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새 선원의 소지품이나 귀중품 또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난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날씨였습니다. 카자 아이아이호가 출항하고 실종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해역의 날씨는 매우 평온했습니다. 폭풍이나 거친 파도는 없었고 대양에서의 항해에 큰 지장을 줄 만한 기상 악화는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바다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3명의 베테랑 선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이 모든 단서들은 서로 모순되는 듯 보였고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익사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추정했습니다. 수많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경찰은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항해 중 돛이 꼬이거나 난간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세 남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닻을 내리거나 돛을 고정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 빠졌고 나머지 2명이 그를 구조하려다 함께 거친 물살이나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바다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왜 구조 요청은 없었을까요? 요트의 모든 통신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언제든 외부와 교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구조 요청을 보냈어야 마땅하지만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왜 테이블 위에 커피는 여전히 따뜻했으며 식사는 미처 끝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매우 급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했음을 암시합니다. 마치 아무런 경고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말이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카자 아이아이 사건은 결국 21세기판 마리 셀레스트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872년 대서양에서 발견된 유령선 마리 셀레스트호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사라진 배. 바다를 떠다니는 유령선처럼 카자 아이아이호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3명의 노련한 선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날 평온했던 바다 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수많은 추측과 가설만이 난무할 뿐 진실은 여전히 바다 깊이 잠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그림자를 마주하세요.